그 월급에 잠이 와? 네,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시면 비디오 파일 정치 부탁드리고요. 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신문, 그래서 경제신문을 읽을 때 경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동양에서는 경세제민에서 유래가 됐는데, 경세제민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체구는 굉장히 좀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작은데, 네네. 이 동양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는 굉장히 큰 그런 정치관과 치사관이 바로 이 경제에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네. 그 이코노미군요. 오이코스 노머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오이코스 노머스. 예. 오이코스 노머스라고 하는 게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서양 사람들 뭐 등치는 엄청나게 큰데 이 친구들 스케일이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경제가 가정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주, 이 세상의 어떤 치사관이 이렇게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네. 이 경제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분해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네네. 이 개방된 이런 이 경제 이 모형에서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와 해외 이런 네 개의 경제 주체가 존재하거든요. 네. 이 네 개의 경제 주체 중에서 전 시간에 쭉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세 개의 경제는 참 돌고 도는데, 네네. 아담 스미스의 시장에 맡기는 그런 자유방임적인 경제일 때는 가계와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가계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그쪽의 팩트와 통찰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은 2007년도, 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된 이후에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시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이 시기에는 우리가 경제의 어떤 팩트와 통찰력을 키울 때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네. 그 팩트를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가는 그런 촉수가 가계나 기업보다도 더 많이 정부 쪽에 촉수가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 정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역할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사부님 강의 제일 처음에 하신 그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하자, 그쪽부터 차근차근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경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릴 텐데요.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네. 경제학 원론은 절대로 보지 말자. 원론은 절대로 보지 말자. 예. 야, 이게 뭐 경작가 가면 처음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보지도 말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저는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네. 이 80년대 학교를 다녔었던 분들이 유행처럼 또는 뭐 멋있어 보이라고 이 조순 선생님의 경제학 원론을 옆에 끼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경제학을 전공했던 경제학도도요. 그렇죠. 이 조순 선생님이 쓰셨던 경제학 원론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조선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책에 거의 대부분들이 한자로 쓰여져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글씨도 굉장히 문어체로 이렇게 이제 글씨가 이게 써 있다 보니까 네.
읽다가 쭉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이 조순 선생님이 쓰신 경제학 원론이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그래 맞아. 네. 경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조순 선생님이 쓰셨던 경제학 원론을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책방에 가셔서 이 네. 조순 경제학 원론을 사서 일반인들이 읽게 되는데요. 네. 앞에 한 5페이지 정도 정신을 집중해서 읽다가 덮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 날도 한 3페이지 읽다가 덮게 되고, 이렇게 뭐 한 일주일 지나다 보면은, 야, 진짜 뭐 경제가 뭐 이래. 도저히나 경제 관련한 거 책 못 보겠다. 그리고 책을 덮어버리고요. 그리고 이 책이 막 이제 굴러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저녁 때 배가 좀 출출해서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을 때 그렇죠. 라면 냄비에 이 받침대로 요거만큼 또 좋은 게 없어요. 그렇죠. 두툼하고. 예. 네. 그리고 또 이 경제학 원론이 낮잠 잘 때 벽에로 쓰기에 아주 딱 좋은 높이거든요. 죽이네. 네. 예. 그래서 이 경제를 공부하는 걸로 일반인들은 절대 경제학 원론을 보지 말자라는 경제학 원론은 경제 학도들만이 보는 그런 책이고요. 경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오늘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따라하시는 거가 훨씬 좋다. 경제학 원론은 보지 말자 이번 그래서 말씀을 이 드리고요. 경제 원론을 보지 말자라는 게 이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을 보지 말자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그 책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말자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이론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일단 또 재미도 붙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한 두 번째 제안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자. 주식 투자를 하자. 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자산 관리에 큰 뭐 독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저는 몇 가지의 그런 조건이 붙은 주식 투자를 이것도 꼭 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뭉치 양성민 이사께서 네.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을 오늘 다 팔아요. 네. 오늘 다 처분해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셨다고 가정을 한번 하죠. 네. 그러면은 내일은 세상이 달리 보일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장이 병문안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옆에 동료가 네. 핸드폰을 바꿨대요. 네. 근데 보니까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동료가 이쁘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예. 장난하냐? 예. 그리고 점심 먹으러 시내에 나가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삼성전자의 가전 매장이 막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죠. 저녁 때 테레비 9시 뉴스를 틀었더니만 반도체 D램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뉴스가 예전엔 전혀 들리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네. 당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그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주 이상한 거죠. 그런데 거죠. 네. 단 한 주의 삼성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달리 삼성전자를 보고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팩트들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꼭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제 공부의 두 번째 제안인데요. 네. 여기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의 그러니까 제약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네. 반드시 직접 주식 투자의 금액은 한 달 급여로 한정을 하자. 한 달 급여. 예.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그러면은 직접 투자 금액은 100만 원으로 한정을 하고요. 네.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는 한 달에 2천만 원을 번다. 네. 그러면은 직접 투자 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한정을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매월 2천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자산에서 이제 한 달 범위 이내만큼만 하라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매월 급여만큼 하라는 건 아니신 예,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간접 투자를 활용을 하는데 네. 직접 투자의 주식 투자는 이 금액의 범위를 한 달 급여 범위 내로 하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게
경제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저는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뒷부분에서 이제 뭐 경제 신문이라든지 네. 또는 뭐 증권사의 여러 가지 전략 리포트라든지 또는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단행본들을 읽을 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귀에 들어오는 그런 그 이해도 네.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관심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직접 투자가 금액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은 예, 우리가 이 본말이 전도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양성민 이사께서 모든 자산을 삼성전자를 다 샀다. 네. 그러면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맨날 주식 시세판만을 보는 그런 전문 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급여 범위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한 달 정도 모의 투자를 하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 20여 년 전에 거의 뭐 벌써 한 30년이 됐네요. 학교 졸업한 지 한 20여 년이 지났고 네. 대학을 다닐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때 이제 유행처럼 모의 투자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서클이라고 했었죠. 네. 주식 모의 투자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이 모의 투자 하는 훈련을 두 번째 꼭 한번 해보자 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은 서너 개 정도,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뭐 6개, 7개도 아니고 한 3개 내지 4개 정도로 내 한 달 급여 범위 내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 주식에 직접 투자, 그러니까 한 달 급여 뭐 범위 내에서 이익이 난 들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네, 손해가 난 맞습니다. 들 얼마나 많이 손해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따면은 뭐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좀 좋은 거지만 잃어도 우리가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나오는 이 경제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그런 교보제로서 관심을 갖는 거로서 주식 투자를 꼭 하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죠.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그에 대한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주식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주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재무제표라든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책상에 앉아서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사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거는 이건희 회장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지분 즉 내가 회사의 지분을 투자해서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간접 투자의 펀드나 자산 배분의 아이디어를 얻는 통찰력을 키워서 그래서 본 게임은 간접 투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 제안.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그런 내용인데요. 경제신문을 읽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경제신문은 매일매일 그날 발생됐던 경제와 관련된 그런 팩트들을 전달하거든요. 네. 이 경제신문을 읽는데 함정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경제신문의 함정을 제가 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그럼 경제신문을 잘 읽을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1988년 7월 3일 1988년이면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제가 3월 7일 날 군에 입대를 해서 2등병으로 있을 텐데요. 네.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을 하기 한 2달여 전인데요. 네. 1988년 7월 3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이란 앞바다에서요. 미국과 이란이 치열한 그런 전쟁, 교전을 벌였던 시기거든요. 이 7월 3일 이전에 한 일주일 이상 이란과 미국의 신해 이지스함 빈센토가 일주일여에 걸쳐서 치열한 교전을 지속해 와서
이 이지삼 빈센트 호에 있었던 그런 이 승무원들, 군인들이죠. 이 승무원들이 굉장히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는데요. 네네. 레이다실에는 한 명의 장교와 5명의 부사관과 이 병사가 있었는데 총 6명의 레이다실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이 군인들이 갑자기 레이다에 비행물체가 나타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 비행물체의 이 레이다 이 비행물체 요거를 이 빈센토의 함장한테 레이다실 장교가 보고를 합니다. 함장님, 이란 쪽에서 비행기가 떠서 우리 빈센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이 전투기인지 네. 아니면은 지나가는 민간 항공기인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함장이 물어보자 레이다실의 장교가 이 비행기의 고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민간 항공기고 네. 고도가 낮아지면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전투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고도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다가 나한테 보고해라. 네. 불과 한 1분이 지나지 않아서 레이다실의 장교가 다급하게 함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함장님, 그 비행기의 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이 빈센토의 함장이 고민하다가 네. 비행기를 격추시켜라. 네. 그래서 그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요. 그 비행기에는 290명의 민간인들이 타고 있었던 그런 민간 항공기였거든요. 네.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 미군이 민간 항공기를 격추를 시켜서 290명의 민간인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미국이 조사를 했습니다. 네. 도대체 그 레이더의 기록 장치에 고도가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올라갔나 떨어졌나? 그런데 이 조사를 했던 조사관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레이더실의 기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비행기는 명백하게 고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레이더실에는 한 명의 장교와 5명의 부사관 및 병사들 총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들이 명백하게 고도가 높아지는 팩트를 거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일주일여에 걸쳐서 굉장한 스트레스 그리고 그렇죠. 저 비행기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저 두려움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명백하게 높아지는 고도를 거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심리적 오류가 작동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심리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경제 신문을 읽다 보면은 명백한 팩트들 이런 네. 명백한 팩트들도요. 우리가 나한테 유리하거나 또는 내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전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읽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거든요. 네. 그 레이더실에는 일반인들도 아니고 고도로 훈련된 그런 전문 군인들도 이렇게 극한 상태에서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굳이 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아주 극한 상황이 한 10년에 한두 번 정도씩 발생이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훈련이 꼭 필요한 거고 이게 네. 남이 해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더더욱이 이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냐. 그래서 꼭 우리가 경제신문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가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경제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좀 키워갈 텐데요. 네네. 이 경제와 관련된 이 지식이 네. 그러면은 이
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키워가는 거를 그러면은 이 경제 관련된 지식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면요. 네. 경제신문을 우리가 이제 바로 접하게 되면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활용 가능한 거, 이게 우리가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예, 그래서 네. 경제신문을 바로 받아서 보게 되는 팩트가 데이터가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팩트를 가지고 사용자의 필요를 예상을 해서 가공을 한 것, 네. 그게 의사 결정에 활용이 되면은 이게 비로소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서 보정하면 정보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신문을 읽고 그거를 우리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활용을 하면은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정보가 나의 지식이 되려고 하면요. 네. 이 객관적인 그런 타당성을 지닌 나의 어떤 인식 체계에 차곡차곡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비로소 네. 우리가 지식으로 체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지식을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키워나갈 때 그렇죠. 개인의 지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지식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경제신문은 경제신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의 지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조직의 지식을 우리가 개인의 지식으로 가지고 오는 훈련을 계속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경제신문사에서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한 이런 형식들을 나의 인식 체계로 차곡차곡 쌓아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암묵지로 체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양성민 이사는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한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요. 네. 그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이 양성민 이사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지, 개인의 지식과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암묵지가 이 밑에 99% 체화되어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1%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이 얼음 밑에는 99%의 커다란 그런 얼음이 있는 그런 그렇죠. 표현을 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순간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우리의 99% 밑에는 개인지와 암묵지가 쌓여 있는 거고, 이 개인지와 암묵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사이트, 그렇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99%를 키우는 그런 훈련을 경제신문을 통해서 읽어보자. 이런 그 암묵지가 쌓이신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거고,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산가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언어로 표현하기 못하는 그 한마디 결정 능력들이 다 쌓여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묵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네. 경제신문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것이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신문 제대로 읽는 방법.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청취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